안녕하세요. 오늘은 2005년도 5번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올리죠. 그간 좀 제가 인턴 하느라 최종 업무 발표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느라 사실상 이걸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저도 또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A번 문제는요, 연립방정식 모형 문제입니다. 자, 5.1, 5.2, 5.3식을 주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QT가 인디펜던틀리하게 디스트리뷰티드 하고 있다. 그쵸? 자, 이 QT가 바로 외생 변수라는 걸 열심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걸 하나 알려주고 있네요. 모든 파라미터, 즉,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감마1, 감마2, 감마3, 감마4. 얘네들이 파지티브하다, 즉, 양수다. 그 다음에 또 알파2, 베타2는 양수긴 한데 1보다는 작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에서 그냥 바로 물어보고 있네요. 인도지너스 베리어블과 익소지너스 베리어블이 뭔지를 한번 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연립방정식 모델에서 어떤 것이 바로 인도지너스하고 어떤 것이 익소지너스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개념 잠깐 또 봐볼게요. 외생변수는요,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형 밖에서 결정되어 주어지는 거, 그쵸? QT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선. 내생변수라는 건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걸 말합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또 선결변수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선결변수라는 건 C차 내생변수, 즉 아까 전에 yt가 내생변수였지만 yt-1 이러면 C차 내생변수로서 이미 t기 입장에서는 t-1기는 결정된 값이에요. 그래서 선결변수가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치 외생변수와 같아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오차항과 아무런 상관관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징이 비슷해지는데,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자, 말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모형 안에서 결정되는 건 YT, XT, ZT. 그쵸? 모형 바깥에서 결정돼서 주어졌던 건 QT. 자, 이렇게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요, 연구자가 OLS를 사용했대요. 5.2식을. 그쵸? 이랬을 때 바이어스가 과연 이 베타2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라고 하고 있는데요. 연립방정식 모형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러면요, 연립방정식 모형요, 보통 이 YT랑 VT가 어때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익스펙테이션을 취했을 때는 클로즈드 폼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요. 피리밋을 취했을 때는 일치 추정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일단 YT랑 VT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먼저 보여줘야겠죠? 자, 그럼 YT에 관련된 식이 요거잖아요. 요 딱 어떻게 하면 될까요? XT를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YT는 자, 1번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XT에다가 이 5.2식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전기해서요, 이쪽에도 우변에도 YT가 있고 좌변에도 YT가 있으니까 YT로 정리하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YT의 구성원 중에 VT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YT랑 VT는 서로 어떻다?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베타2를 추정해 봅시다. 자, 베타2의 추정값은요, 요거죠. 그쵸? 자, 베타2를 추정하려고 B2 OLS를 추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OLS의 일반적인 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XT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진실한 회귀값인 넣었어요. 넣었으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YT는 요걸 했었잖아요. 자, 분자 부분에만 YT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분자 부분에만. 이렇게. 사실 분모에 넣어도 돼요. 그냥 계산식이 더러워질까봐 안 넣은 것 같아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넣습니다. 넣었더니 이게 산수잖아요. 막 지워지고 정리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익스펙테이션 한번 취해 보도록 할게요. 양쪽에다가 익스펙테이션 취했어요. 자, 그럼 봐보면요. 분자와 분모에 모두 UT와 VT가 들어있습니다. 자, 분자는 가시적으로 UT, VT 보이시죠? 자, 그런데 분모에는 도대체 UT랑 VT가 어딨냐? YT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YT가 UT와 VT로 구성된 애기 때문에요. 이쪽 부분에 이미 UT와 VT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뭐였죠? 분자와 분모가 서로 간에 누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에 모두 UT와 VT가 있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면 익스펙테이션 여기서 찢어지지 않죠? 분자와 분모로. 그쵸?
이제 익숙하시죠, 이런 게. 자, 그러니까 클로즈드 폼이 못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찢어지지 않고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뭐 변화도 없이 그냥 여기서 바뀔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피리밋을 구해보려고 했더니요, 양쪽 변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줬어요. 그럼 어차피 1을 곱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거기다 피리밋 하면요, 피리밋은 독립이건 아니건 간에 그냥 찢어진다 했었죠. 자, 찢어집니다. 이렇게 수렴이기만 하면 찢어집니다. 자, 찢어졌더니 쭉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이게 코베리언스 UV고 이게 베리언스 V고 이게 베리언스 Y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코베리언스 UV는요, U랑 V는 서로 IID이기 때문에 0입니다. 이건 이제 기록하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라지시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이쪽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 V, 베리언스 Y 부분.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편입니다. 자, 그럼 편의 방향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파라미터가 파지티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2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2, 베타2는 1보다 작다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1-알파2, 베타2는요, 양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편의가 발생하겠네요. 그죠? 편의의 방향은 과대 편의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또 더 들어가서요. 시그마 y 값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있어요. y가 요거잖아요. 그럼 베리언스 y는 뭐냐? 요거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고 이거 시그마 u제곱, 여기 알파2 제곱에 시그마 v 제곱, 그 다음에 1-알파2 베타2가 전체 또 제곱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베리언스 y도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 시그마 y제곱, 이게 베리언스 y제곱, 베리언스 y잖아요. 집어넣으시면요 더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u랑 v의 어떤 분산으로만 정리된 또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으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야. 3번 자 봐보도록 할게요. 3번은요, 이제 이번에는 5.3식을, 좀 잘 안 보이시죠? 자, 5.3식을요, 이번에 또 OLS로 돌렸대요. 돌릴 수 있는가? 라고 가볍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편의는 없는가? 자, 아까 2번 식이랑 2번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식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건 다중회귀 분석이잖아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연립방정식 모형에서 바이어스나 피리밋이, 그 일치 추정량이 안 되는 이유는 모두 이 설명 변수들이 이 WT랑 상관관계가 있으면 그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보면요. 아까 전에 YT 같은 경우는 요거라고 구했었잖아요. 요거라고 구했으니까 이걸 가만히 봤는데 이 안에 WT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얘랑 WT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요걸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T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이제 여기 써주진 않았지만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에다가 이 YT 부분에 요놈 YT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XT로 정리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요 XT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UT와 VT 어떤 함수로 XT가 정리가 될 겁니다. 역시나 WT가 없으니까요. XT도 WT랑은 상관관계가 없다. 자, QT는 왜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얘는 외생변수잖아요. 그쵸? 인디펜던틀리하게, 분포한다고 했었으니까, 얘는 외생변수니까 또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관관계, 내생성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까, OLS가 바이어스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그냥 답을 써주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것도 다중회귀 분석을 한다면서, 갑자기 막 어렵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3번이 좀 신기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 모형인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식입니다. 4번식에서는요, 이 연구자가 결정했대요. 그래서 5.2식의 이제 이 베타2를 추정하기 위해서 도구 변수를 쓰려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도구 변수를 뭐로 쓰기로 결심한 거냐면 QT로 한번 써보자라고 이번에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유일한 외생 변수가 QT이기 때문에 QT가 과연 도구 변수가 될 것인가를 이제 연구자가 고민하면서 쓴 거죠. 자, 그럼 이제 QT를 도구 변수로 썼다고 쳤을 때 과연 일치 추정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 봅시다. 도구 변수 있잖아요. 도구 변수가 되려면 특징이 있어요. 자, YT 대신에 도구 변수 Q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요. QT랑 V는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코베리언스가 0입니다. 동시에 QT랑 YT랑은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QT를 Y의 어떤 도구 변수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도구 변수 QT는 반드시 이러한 성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만족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요거는 알 수 있죠. qt랑 vt는 원래 상관관계가 없잖아요. 왜냐면 qt가 외생변수니까, 그쵸? 자, 근데 얘가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qt랑 yt랑 상관관계가 있나? 잘 모르겠죠? 모를 거예요. 자, 모를 테지만, 일단은 믿고 한번 구해봅시다. 자, 베타2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 베타2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도구변수 추정법은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미 앞서서 설명했을 거예요. 그쵸? 설명되는 yt랑 qt의 편차를 곱해주고, 이번에는 이 종속 변수인 xt와 qt를 이렇게 곱해주는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xt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5.2씩을. 그쵸? 쭉쭉 전개가 되면요.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도구 변수도 익숙해지셨다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도구 변수 추정법 해보, 익스펙테이션 취하지 말고요. 바로 그냥 이제 피리밋으로 갔어요. 어차피 익스펙테이션 취하면 뭐 둘이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대풀번에서 피리밋을 구해봤더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코베리언스 QV고 이 부분이 코베리언스 QY예요. 근데 문제는 이 코베리언스 QV는 반드시 0입니다. 근데 코베리언스 QY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과연 0이 아닐까요? 0이 아닐까요? 사실은 0이에요. 왜냐면 Y는 Q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잖아요. 그쵸? Y는 Q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애기 때문에 서로 간에 코베리언스 QY도 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분이 분 모두 0이고 분 자도 0인 그러한 분수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러한 경우에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알 수 없다. 그러므로 limiting value of the error term이 undefined 된다 라고 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쪽이 0분의 0이 되니까 우리가 define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의가 있다 없다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편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쵸? 이게 이제 알 수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제 문과분들이야 0분의 0이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지만 이과분들 입장에서는 0분의 0이면 부정 또는 불능 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것들도 저 고등학교 때 옛날에 과외할 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요. 아, 이때는 qt를 지금 내가 도구 변수를 쓰려고 했는데 요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구나 qt가. 그러니까 도구 변수의 전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로 도구 변수를 썼으니까 문제가 발생했구나. 원래라면 도구 변수 쓰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라는 점.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B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뭐냐면요. 세미나에서 어글이 됐다. Better Specification 5.2. 자, 5.2를 봤더니요. 이거를 이제 바꿨어요. 뭐라고? xt를 yt-1로 돌린 거예요. 와, yt 대신 yt-1로. 그쵸? 자, 그래서 5.1을 OLS로 돌렸대요. 동시에 5.1은요. 이 xt 대신에 xt의 도구 변수인 yt-1로 돌렸대요. xt 대신에 이걸 yt-1로 도구 변수로 돌렸대요. 이래도 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자, 됩니다. 자, 가볼게요. 왜 그런지.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거를 yt 대신에 yt-1로 돌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봐보면요. yt-1과 vt. 그러니까 yt-1과 vt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겠죠. 그쵸? 왜냐면 얘는 전기에 정해진 거고, 이건 요번 기에 예측하지 못한 오차항인데. 그쵸?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이 yt랑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이건 좀 필요해요. yt랑 yt-1이랑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이거는 있다라고 봐야겠죠. 문제 제가 이제 파악을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서로 있다라고만 해야지만, 이거를 이제, 대신에 이제, yt 대신에 yt-1를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자, 그렇다고 저는 전제를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요, yt-1이랑 xt랑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간에 또 상관관계가 있겠죠. 식이 이렇게 구성되니까, 그쵸? 자, 그러니까, xt 대신에 뭘 쓴 걸까요? yt-1을 도구 변수로 쓴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xt의 도구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ut랑은 상관관계가 없고 xt랑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yt-1이 정확하게 xt랑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ut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구 변수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 너무 빠른가? 앞서 문제랑 잘 비교를 해보세요. qt 같은 경우는요, vt랑은 상관관계가 없지만 동시에 qt랑 yt랑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서 도구 변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식을 이렇게 변환하고 나면요, yt는요,
UT랑은 상관관계가 없지만 YT랑 XT랑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XT의 도구 변수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도요, 이렇게 그냥 써져 있어요. 그쵸? 열심히 써져 있으니까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저 가로 부분이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하면서 써져 있는데, 자,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 5.2식의 베타2를요, 추정하면요, B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YT-1 보이시죠? YT-1, YT-1 이렇게 되시겠죠? 자, 전개하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클로즈드 폼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표 부분에서야, 당연히. 대표 부분에서야 얘네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제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쵸? 근데 이제 소표 부분이면요. 표본을 작게 뽑으면은 요놈이랑 익스펙테이션 취했을 때 클로즈드 폼이 안 되겠죠. 그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논 컨템포러리어스 코릴레이션이 이제 VT랑 VT-1 간에 서로 생기고, 그래서 요놈과 요놈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막 설명을 하면서도 이거 그냥 빼버릴까 했는데, 이해가 안 되셔도 이건 버리셔도 됩니다. 이 괄호 부분은. 왜냐면 여기서도 캔디듯이 이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는 몰라도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다만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표본일 때는 요놈과 요놈이 상관관계가 또 있을 수가 있대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건 이 YT-1을 도구 변수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전에 이 전 문제랑 QT랑 비교해 하시면서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2번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이제 파티시펀트가 이제 또 주장했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1과 5.2식을 이제 OLS로 돌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 요놈을 아까 전에 뭐였어요? YT-1로 도구 변수로 돌렸잖아요. 바로 이 1번 문제에서, B-1번 문제에서. 이번에 뭐냐면 XT를 그냥 OLS 돌리자 이거예요. 얘는 이걸로 하고. 이래도 되냐? 됩니다. 자, 봐봐요. 원래 식에서는요, XT를 OLS로 못 돌렸어요. 왜냐면 요놈이랑 요놈 때문에 연립방정식 모형이 되기 때문에 XT는 정리해보면 XT는 UT랑 상관관계가 있다 했었잖아요.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OLS로 돌리면 편의가 발생하고, 그쵸? 뭐 이런, 일치수준량이 안 되고 했었어요. 자, 근데 식을 아예 이렇게 바꿔버렸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XT를 구하고 싶으면요, YT를 다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YT고 얘는 YT-쓰니까 YT-를 넣어야겠죠. 그럼 XT를 그리고 정리해보면요, XT는요, UT-가 VT로 이루어진 식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XT랑 UT는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시죠? XT랑 UT는 상관관계가 없고요. XT는요, UT-1과는 뭐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넣어보세요, 이거를. 그쵸? YT 말고 YT-1로 바꿔준 다음에 넣어보세요. 그럼 XT가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요, 아까 전에 XT를 굳이 YT-1로 도구 변수를 넣었는데, 도구 변수 쓸 필요가 없어요. XT는 어차피 UT랑 이 식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괜히 돌아가면서 도구 변수를 쓰는 것보다 그냥 처음부터 OLS XT를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면 OLS는 이 선형관계에서 분루니까. 그쵸? 분루니까 가장 효율적인 베스트, 언바이어스드, 그리고 효율적이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쵸? 분루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 XT를 YT-1로 바꿔서 도구 변수 쓰기보다 내생성 문제도 발생 안 하는데 얘는 그냥 XT로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해되시려나요? 자,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B1에서는요, 자, 이거를, 이 식을,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요것도 이 XT 대신에 YT-1이라는 도구 변수를 쓴 거였고요. 2번 식에서는요, 그냥 식은 요걸로 바꿔준 다음에 XT는 그냥 XT로 OLS를 돌리자. 도구 변수 돌리지 말고. 뭐가 더 낫냐? 얘가 더 낫다 이거예요. 아니, 뭐하러 XT랑 UT랑 식을 이렇게 바꾸면 XT랑 UT랑 상관관계가 발생이 안 하는데, 그런데 뭐하러 여기 굳이 내생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데 도구 변수를 또 쓰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그때는 OLS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됩니다. OLS가 IV 에스티메이터보다 훨씬 더 more efficient한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분류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립방정식 모형이 이제 풀렸는데, 제가 조금 빨리 설명하려고 했어요.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저한테 또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공지도 했지만, LSE 말고도 또 다른 계량경제학 문제들도 올릴 수 있으면 이제 앞으로 천천히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쉬운 문제로. 자, 동시에 또 이제 경제학 문제 제가 풀면서 재밌었던 문제들도요, 장기적으로는 언젠가 올릴 생각이에요. 자, 그렇지만, 저도 수험생이라서요,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A매치가 얼마 안 남았죠? 모두에게 다들 이제 승리하는 이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